그러면 지금 일기 신도시가 지금 굉장히 이슈화 되고 이제 일기 신도시가 화가 났다 뭐 열받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소리 소문 없이 열받은 곳들이 더 있어요. 서울에서 50년 넘은 데들 이런 것들이 더 먼저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당연히 먼저 되죠. 먼저 된다? 뭐 사실 압구정동은 대부분이 조합설립 인가가 받았고 동부이청동 같은 경우에 이미 리모델링 조합인이 재건축 조합인이 많이들 설립이 됐고 여의도나 목동, 상계동, 중계동 뭐 이 정도 뭐 아니면 또 이제 개포동이나 뭐 이제 반포는 거의 끝나가면서 이제 잠원동 이게 막 이제 추진하는 데들 있잖아요. 여기서는 여기는 당연히 좋죠. 안 그래요? 이제 안전진단이 이제 더 이상 쟁점이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안전이 통과되면 쫙쫙쫙 갈 거기 때문에 거기는 당연히 이제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데 문제는 비싸죠. 비싸요. 내가 여의도 좋은 거 몰라서 안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지 안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이거예요. 40년, 50년, 뭐 40년까지 갈 필요 있네. 30년만 넘어가도 이제는 안전진단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기 신도시가 이렇게 약간 쟁점이 산으로 가다 보면 오히려 서울에 있는 지역들이 더 뜰 거라고 봐요. 오히려 그 이슈가 되면 될수록 일단은 당연하겠지만 여의도, 동부이천동, 압구정, 개포동 이런 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그냥 비싸고 그냥 알아서 잘 갈 겁니다. 그리고 뭐 목동 이런 데 사업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거 네. 규제만 풀리면 그냥 쫙쫙 가요. 거의 인센티브 안 줘도 돼요. 워낙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애매했었던 데들이 어디냐? 목동 이하. 예를 들어서 성산시형 이런 데들도 성산시요. 정말 괜찮죠. 상계동, 중계동, 아니면 창동, 뭐 이렇게 뭐 30년 넘어갔는데 입지가 뭐 나쁘단 건 아닌데 가격대가 천장은 목동에서 막혀 있고 바닥에 이 분당이랑도 비교되고 얘네들이 좀 포지션이 애매해요. 전 괜찮다고 보는데 왜냐면 목동이 일단 뚫려야 가격대를 전 치고 올라가진다고 봐요. 네. 근데 목동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에 묶이다 보니까 두 가지 장점이 생기는데 우선 무조건 실입주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일명 전세 낀 갭 투자가 안 되죠. 그리고 15억 초과잖아요. 대출이 안 나와서 현금 박치기 20억 전후를 해야 돼요. 네. 그 돈이 어딨어. 그 돈이 있으면 또 딴 데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계동 같은 경우는 잘 나갈 때는 대장 같은 경우 30평대가 15억도 막 넘어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15억이다 라고 해버리면 목동이 20억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상계 15억이면 목동 같이 라고 그렇죠. 맨날 얘기하잖아요. 물론 상계 15억은 현금으로 15억이 아니라 전세 끼고 뭐 이렇게 였었지만 네. 사실 그건 생각 안 하고 맨날 그 돈이면 어디 가지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목동이 천장이 뚫려야 되는데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2023년도 4월 달까지예요. 과연 이때 연장이 되냐 안 되냐가 목동의 이제 앞으로 전망을 가르는 건데 근데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또 연장할 명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님 욕이 오지게 먹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는 거죠. 또 연장할 수도 있겠지만 또 연장을 한다면 이젠 진짜 구체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려고 다른 호재를 해주려고 그럴 수도 있겠고 네네. 아니면 진짜 그때 연장해주지 안 해주지 모르겠는데 만약 풀리면 이제 목동 그때 쫙 뛸 거고 그러면 그때 다른 애들도 어중간하게 막혀 있던 애들이 올라갈 건데 근데 이제 상계동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조금 애매했었던 이유가 분당이랑 항상 비교가 돼요. 가격대들이 맨날 보다 보면 비슷비슷하잖아요. 똑같이 30년 차가 아니라 상계동, 중계동이 오히려 더 오래되긴 했지만 80년대 조성됐으니까. 근데 분당이랑 비교하다 보면 입지는 분당이 더 좋은 것 같아. 물론 중계동도 3대 학군지이긴 하지만 분당 학군이 거기 밀리냐라고 하면 또 뭐 그렇지도 않고 네네. 분당이 오히려 강남 접근성 훨씬 더 좋고 이미지도 분당이 좋고 네. 분당도 재건축 이슈 불고 그래서 같은 금액이면 전 예전에는 분당이 날 것 같은데요 라고 했는데 지금 오히려 일기 신도시가 쟁점의 소용돌이 확 빠져버리니까 오히려 인센티브 예전에는 이 상계동, 중계동 이런 애들이 왜 우리는 인센티브 안 주냐라고 했는데 어차피 인센티브가 일기 신도시가 왔다 갔다 하면 우리는 어차피 그거 대상이 아니었는데 차라리 우리가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오히려 이런 부분들로 생각해 보면 얘네들이 약간 비교군들이 있어요. 상계동에서 이제 천장에서 목동이 맞고 있고 분당이랑도 항상 비교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이슈들이 이래 뚫리고 저래
풀리고 하게 되면 차라리 지금 상계동, 중계동도 가격이 조정이 많이 됐잖아요. 네네. 그런 애들을 차라리 지금 가는 것도 오히려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괜찮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오히려 서운해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어차피 왜 우리는 이런 인센티브를 안 줘요 라고 얘기할 게 없잖아요. 원래 여기는 대상이 아니었었으니까. 네네. 근데 안전진단 규제 풀린다? 그럼 우리는 원래 그냥 우리대로 갈 거다 이렇게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 투자를 이제 FM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진짜 입지랑 사업성 분석이 이제 핵심적으로 가지는 때가 와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냥 정책에 기대서 가는 거는 사실 너무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정책에 휩쓸렸던 것들로 인해서 본질에 충실한 동네가 다 이렇게 또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올 수도 있겠네요, 진짜. 네. 최근 재개발 관련돼서 얼마 전에 그 정부가 발표가 나왔죠. 공공재개발. 공공재개발이 흐지부지 되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상황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이 공공은 뭐고 민간은 뭐냐. 도대체 여기마다 주의해야 될 점이나 신경 써야 될 점은 뭐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되게 재건축 재개발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네. 그래도 조금 간단하게 소개시켜 주신다면. 그쵸.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접니다. 특히 공공 재개발 들어가면 재개발 전문가도 많지 않지만 공공은 보통 내 관심사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제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은 아까 뭐 공공재개발 산으로 가는 것 같더니 또 지정됐다라고 표현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공공재개발이라는 큰 틀에서 묶여 있어서 그렇지 사실 이 공공재개발도 구분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우선 큰 틀에서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재개발 재건축이 기본적으로 민간 재개발 민간 재건축이에요. 근데 공공이 튀어나왔어요. 그게 뭐였냐, 2020년도 5.6 부동산 대책이 공공재개발, 8.4 부동산 대책이 공공재건축이 튀어나온 거고요. 2021년도에 2.4 부동산 대책이 이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여기로 나오는 건데 네. 그럼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도 둘로 나눠지는 거죠. 5.6 대책 거냐 2.4 대책 거냐라고 나눠야 되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제 5.6 부동산 대책, 8.4 부동산 대책, 공공재개, 공공재건축은 공동시행자 방식이라고 저 스스로는 명명을 했고, 그리고 2.4 부동산 대책은 직접 시행자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5.6 대책, 8.4 대책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은 있고 공동시행자, 즉 SH, LH랑 같이 하는 게 5.6 대책인 건 거지, 2.4 부동산 대책은 조합은 없어져요. 조합은 해산되고 그냥 LH랑 SH가 혼자 쭉 해나가는 게 이 2.4 대책인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데, 근데 또 2.4 부동산 대책에서 공공재개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입니다. 근데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쟁점사항이 있죠. 가장 유명한 게 현금 청산 문제. 아, 현금 청산 문제? 2.4 대책 나오고서 맨날 시끄러웠었잖아요. 맨 처음에 2월 4일 이후로 신규 취득한 사람들 다 현금 청산 시켜버리겠다 라고 하다가 하도 말들이 많으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등기 친 사람은 보존해 주도록 하겠다. 그게 언제였냐? 2021년도 6월 29일.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이후로 또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맨 마지막으로 도심복합사업 지정한 게 8차 지정이 2022년도 1월 달에 지정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또 몇 달 동안 샀는데 8차 지정 후보지에 들어갔어. 그럼 또 그 사람 청산자잖아요. 이런 문제점들이 많은 게 2.4 대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구별해야 되는 거가, 공공재개발 그거 사면 청산이라던데 그거 이제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2.4 대책은 그냥 신청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그냥 국토부에서 봤더니 여기 지정, 저기 지정, 주민들은 생각도 안 했는데 지정해가지고 막 현금 청산당하고 이런 게 2.4 대책인데, 5.6 대책 같은 경우는 주민 공람을 해요. 주민들이 신청해가지고 우리 지정해주세요 해가지고 뽑힌 데들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주민들이 원해서 지정된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온도 차이가 확 다르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거를 워낙 여기저기에서 문제점들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8.16 대책에서 약간 보완점들도 많이 나오긴 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가지는 거를 일단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공공재개발에서도 일단 둘로 나뉜다. 이게 1번. 그리고 현금 청산 논란은 공공재개발 중에서도 2.4 대책, 여기서 대표적인 게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다 까지만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심플해요. 그럼 똑같이 공공재개발에도 5.6 대책은 내가 지금 샀다고 해서 현금 청산 당하는 거는 아니다. 당연하겠지만 민간 재개발도 지금 사도 또 청산 아니에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아니다 라는 식으로 큰 틀로 일단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